일전에 제게 상담을 했던 고객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상갓집에 문상을 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 본인의 조카가 얼마 뒤에 결혼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게 문의를 해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일을 앞에 두고는 흉한 일에는 거리를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하지만 꼭 문상을 가셔야 한다면은 이것은 꼭 챙겨 가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을 닭띠분들에게도 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주제로 삼아 보았습니다. 어느 집안이든 형사가 있고 경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몸가짐을 바로 하시고 경사는 모두가 더 즐겁게, 형사는 모두 마음을 모아서 애도를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닭띠분들, 지금과 같이 뜻하지 않게 문상을 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와 동료, 친지의 부모님들, 비록 일가는 아니지만 반드시 가보아야 할 문상이 있을 것입니다. 문상을 가시면서 괜히 찜찜하지 않으시던가요? 현대에는 장례식장이 따로 있어서 큰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은 무겁지요. 그래서 오늘은 문상을 가실 때 꼭 챙겨 가셔야 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찜찜하고 무거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광 박운호입니다. 나는 기독교라서 귀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상관이 없다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왠지 문상을 다녀오시면 마음이 찜찜하시고 무거운 것은 사실일 거예요. 누구는 이래서 상갓집 음식은 먹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으며, 조금 이상한 일이 생기면 문상은 가지 않아야 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귀신이 있다고 없다고 단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저 또한 직접적으로 귀신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상갓집 전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상갓집 문상을 가실 때 반드시 챙겨 가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분은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는 일본의 전통이고 사상이라서 우리의 전통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소금이 귀신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제사 음식을 만드실 때 고추가 쓰이는 것을 보셨는지요? 하지만 소금은 쓰이고 있잖아요. 이래서 소금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상을 가실 때는 반드시 이것을 챙겨서 품 안이 아니면 주머니에 넣어서 가시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신다면 상갓집이나 장례식장 근처에 있는 잡스러운 귀신들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항상 음식에 넣는 고춧가루입니다. 이 고춧가루를 비닐봉지에 싸서 이를 주머니에 넣어서 아니면 품 안에 넣어서 문상을 다녀오세요. 사실 이 상갓집은 우리의 음양노원에서는 죽은 기운, 사의 기운, 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래서 양기가 강한 물질을 소지를 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물건을 소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닭띠분들 이러한 말씀을 들어보셨는지요? 바로 땡초인 태양초를 말입니다. 이 고추는 여름에 태양 밑에서 잘 자라나는 양기를 가득 머금고 있는 채소입니다. 이 고춧가루를 잘 섞은 음식을 먹고 나면 몸에 땀이 나고 열이 나지요. 이래서 제사 음식을 만들 때 고추나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고춧가루를 넣어서 음식을 만들게 된다면 조상님들이 올 수 없어서 그러하다고 합니다. 이래서 죽은 기운이 절대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를 비닐에 넣어서 다니는 것이 불편하다면 붉은 고추를 주머니에 하나 넣어서 문상을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붉은색이 나는 타치입니다. 밤은 어둡고 깜깜해서 음이라고 하고 낮은 밝고 깨끗해서 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긴 날이 어느 날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동지입니다. 이래서 이 동지는 1년 중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이고, 우리의 전통에서는 귀신들이 이날에 가장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구름을 깨고 있으며 신발은 뒤로 놓기도 하고, 이 동짓날 아침에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바로 팥죽입니다. 이래서 동짓날에는 팥죽을 반드시 먹어야 하며 부름을 깨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습니다. 이 팥이 귀신이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양기가 가장 강한 곡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의 무속인들은 나쁜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이 팥을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이 팥을 주머니에 몇 개 넣으셔서 문상을 가시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상이 마음을 찜찜하고 무겁게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의 혼령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요즘에 현대식 장례식장에는 다른 집에서 객사를 당하거나 행사를 당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 불행한 혼령들이 이승에 한이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상을 가보시면 모두가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본인들만의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집을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수십 개의 장례가 동시에 거행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어느 곳에서 객사를 당해서 흉사를 당한 혼령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묵주, 염주, 십자가를 챙겨가세요. 아무리 많은 혼령이라도 절대로 범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바로 교회와 절, 성당입니다. 서양의 테마식에 보면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소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와 성경입니다. 물론 동양의 테마식에도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님이 사용하고 계시던 염주와 목탁입니다. 종교적으로 미사나 예식을 위해서 단체로 장례식을 방문하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염려, 즉 작기의 침범이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절이나 교회, 성당 등에서 집전하는 장례식에 참석하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걱정 없이 돌아가신 분들이라면 추모에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의 장례식장과 병원의 장례식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문상한 장례식장을 떠나실 때는 잠시라도 챙겨온 것을 손에 꼭 쥐고 계시거나 주머니를 손에 넣어서 만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현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30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을 하신 분도 있지만 1년에 몇 번이고 사고를 접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운전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늘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하는 습관에서 나오는 차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건들을 챙겨서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수명을 다하신 분들이라면 한이 없겠지만 뜻하지 않게 흉상을 당하신 분들이라면 한이 남아 있을 것이고 이승에 대한 애틋함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늘 이래서 길상과 흉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에 꼭 명심을 하셔서 실생활에 많이 적용을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닭띠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기대를 해주세요.